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파운더스 타임즈 이영석입니다. 네, 구름같이 많은 또 우리 또 사업자분들이 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메이 오늘 그 순서는 오픈 미팅이라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사업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막 알아보시려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게 참 좋다 하는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뭐랄까 어쨌든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메의 그 수입의 성격이라든지 우리가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 시대를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한 3년은 좀 안 됐죠. 2년 한 반 됐나요? 네, 되게 힘들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우울하신 분들도 많았고 저 역시도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네, 마스크 쓰느라 너무 불편했고 저같이 좀 키는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통통한 죄송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게 숨쉬기도 힘들고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편해요. 그래서 좀 이제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신문 뉴스에서 엄청 도배를 했죠. 아, 좀 잘리네요. 왼쪽이.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좀 나오죠?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죠? 요즘 뭐 기름 넣으면은 뭐 얼마 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름을 자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나 그 사업이 잘 되나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기름값이 많이 오른 거더라고요. 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지. 뭐 슈퍼가 뭐 살 것도 없고요. 뭐 너무 힘들어 물가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돈도 너무 많이 풀었고 그죠? 미국에서 돈 뭐 유럽이고 미국은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러시아랑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또 기름값이며 가스값이며 안 오르는 게 없죠. 원자재 또 중국까지 또 봉쇄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때는 이렇게 우르르르 멀티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라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장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 이제 올라가는 원래 물가를 잡을 때 금리를 올리니까 그랬더니 뭐 0.75 그죠? 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렸으니까 얼마로 올린 거죠? 그럼 엄청 오른 거죠. 0.25씩 보통 올라가든지 그랬는데 0.75면 엄청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그 스텝 때문에 뭐 하여간 뭐 주식 좀 해보시는 분들 아시죠? 뭐 끝도 없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 오늘 이제 발표가 났죠. 0.75.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은 좀 올라가더라고요. 왠지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힘들었잖아요. 뭐 지금 물가를 잡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이 금리가 올려서 이제 지금 1.75 됐나요? 1.75% 정도 돼서 한국하고 똑같았죠. 그럼 이제 한국하고 또 금리가 똑같아지면 우리나라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하겠어요? 미국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돈을 넣는 게 안전하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 돈이 빠지면 안 되니까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근데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또 뭐 0.5에서 0.75 bp 정도 그러니까 뭐죠? 그 퍼센트 정도를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한국도 따라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참 먹고 살기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뭐를 좀 해보려고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타이밍인데 아까 성장도 타이밍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을 버는 것도 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뭐 코인 사신 분도 계시고 주식 하신 분도 계시고 아파트 하나 내 집 장만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이제 주담대 그 주택담보대출 뭐 금리가 뭐 7%가 가니 이제 어떡하니 막 이랬는데 오늘 뉴스 딱 일어나서 보니까 8% 간다고 9% 간다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짤이라 그러죠 짤, 뭐 주식 갤러리 짤 뭐 이런데 짤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 이게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주식 갤러리나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약 올리는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지 말라 했는데 니 또 매수했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우리는 몰랐지. 계속 좋을 줄 알았지.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저도 뭐 많이 물려 있습니다만 내 돈으로 그냥 물렸다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빚을 끌어들여서 뭔가 하는 건 사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참 다들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참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나왔죠. 오늘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은행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뉴스에도 계속 우리은행이 나오던데 이거 제가 어저께 준비한 장표인데 이제 곧 7% 간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넘었죠. 오늘 7%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한 달에 뭐 내야 될 이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영끌하신 분들은 이게 아마 끝도 모르게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 지금 1.75% 정도 그러니까 1.75% 금리 정도 되는데 아마 3.4 정도까지 간다고 지금 전망하더라고요. 한국은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이게 하여간 뭐 기준금리가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뉴스가 도배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숫자가 외워지더라고요. 또 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개구리가 하늘을 보고 누워 있어요. 네. 2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비지. 네. 이런 짤이에요. 네. 괜찮은 인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리는 짤이 있는데 가슴 아픕니다. 예. 뭐 저도 좀 물려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네. 자, 삼성전자 주가 우리 국민주라 그러죠. 자, 작년도 1월 4일이었습니다. 네, 최고가 96,800원. 10만 전자 간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10만 전자로 모든 사람들이 막 정말 주식을 다 샀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막 한 20대 친구들 하여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샀던 것 같아. 10만 간다 그랬잖아요. 야, 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나오길래 야 6만이 깨지겠구나 이제 5만대로 들어가겠구나 그랬더니 다행히 오늘 조금 올랐더라고. 조금 0. 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잘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돌아가니까 사실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변에서 만나봐도 뭐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 만나뵙기 쉽지 않고 자꾸 있는 자산 까먹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시고 하시면서 열심히 이럴 때에서 더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년퇴직은 한 51세, 52세 정도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젊은 친구들 봤을 때는 좀 저 나이 근처에 있거나 좀 오바되는 분들 보면 저 나이 돼도 왜 안 나오고 저러고 있지 이런 따가운 시선도 느끼게 되는 거고 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년퇴직을 저 시기에 하시긴다는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60세까지 보장이 돼 있는데 못 버티는 거죠. 사실 못 버티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통계를 봐도 정년퇴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전체 그 숫자에 10명이면 1명이 정년퇴직을 못하는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 보시면 여기 나오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보시면 정년퇴직이 10%가 안 되죠. 이게 2019년 자료네요. 10%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가 이제 폐업하거나 이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정리해고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시는 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년퇴직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암울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그래프나 이런 걸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공식으로 한국은 60세가 정년이지만 한 50세 정도에 우리가 은퇴를 한다고 보면 사실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지 은퇴는 아니거든요.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언제까지 일하냐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일 오래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하여간 안 좋은 것도 1등, 뭐 좋은 것들 다 1등 아니면 꼴등인데 이것도 거의 그래요. 한국은 거의 일찍 은퇴하고 최고로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72세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노후가 없는 거야 거의 사실은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그마저도 5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나오네요. 예. OECD 통계 1등입니다. 일하는 놈이 한국이 제일 많고요.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네. 일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이제 50세 정년을 퇴직하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 혹은 뭐 공공 근로도 하시고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런 일자리도 많이 나가시고 네,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들끼리 정말 속된 표현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특이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뭐 좀 직장 다니시다가 뭐 어쩌든 생계를 위해서는 뭔가 하셔야 되니까 자기 사업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사회에서 좀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할 때 노후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30대 중반에 하면 시작했는데
그게 꽂혔어요. 나이 먹으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아메이를 전 시작한 케이스인데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자꾸 왜 50대, 60대, 70대 얘기를 하냐. 나 지금 20대, 30대, 40대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도 힘드니까 50대, 60대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사실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 때는 그냥 대학 졸업하면 그냥 뭐 취직하고 그냥 물론 평생 직장의 신화는 깨졌지만 IMF 이후에 깨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친구들은 미래라니요. 지금 현재가 힘든데 그죠?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보면 이제 그래도 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게 보니까 걱정거리가 뭔가 같은 여자분들은 20대에도 경제가 문제고 경제적인 걱정, 그죠? 30대도 경제, 40대도 경제, 50대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외로움, 1등도 외로움, 30대도 외롭고 40대도 외롭고 50대도 외로울 거만 걱정이야. 또 달라 내용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해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투자도 하고 뭔가를 사서 굴려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미래도 준비하고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나오게 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라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직장 다니면서 애들 한 셋, 넷 키우면서 뭐 다섯 저희 처갓집은 다섯이지만 잘 키우면서 어떻게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은 근로소득만으로 직장소득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또 타이밍이죠. 월급쟁이들의 후회의 삼각지대라는 이 짤이 있어 가져왔는데 그때 집을 샀어야 돼.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때 코인을 샀어야지 생각하시죠. 예? 그때 주식을 샀어야지. 그것도 얼마 전 얘기입니다. 예, 우리 또 한참 또 테슬라니 뭐니 또 엄청 쓸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떨어졌죠? 반 이하로 떨어진 거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졌죠. 그러면 또 오유 안 샀길 다행이네. 예, 그런 식이기도 한데 항상 그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되는데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게 떨어졌지만 곧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그게 언젠지를 몰라가지고 그 언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지금 어렵고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런 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수입은 노동 수입만으로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를 노동 이외의 수입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건물주 이런 거 되고 싶잖아요. 한창 건물주 이런 거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건물 살 돈이 없네. 예,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투자해서 건물을 사고 싶은데 그 전 단계에서 계속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몸값을 올려서 제가 일하는 시간 곱하기 내 몸값 하면 내 수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투입되는 시간이 제로가 되거나 제 몸값이 떨어지면 나이가 먹으면 몸값이 하락하죠. 그럼 제 수입이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른 수입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코인, 막 주식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업은 아메이에 대한 사업인데 사실 아메이를 말씀드리고 같이 사업을 알아보시라고 해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수입의 성격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너 얼마 벌어? 연봉 이런 거 물어보지만 사실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죠. 하지만 뭔가 준비할 수 있다면 성격이 다른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메의 수입의 성격이 약간 인세 수입 임대식과 같은 자산소득과 같은 그런 수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네, 워렌 버핏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는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럴 수 있지만 뭐 위대한 투자자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돈을 벌어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종잣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그 종잣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에 우리가 직면해서 항상 리스크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잘 투자하다가도 한 번의 리스크로 정말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안전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꾸준하게 수입할 수 안전자산 같은 그런 부분의 수입이 필요한데 대개는 우리 생각이 좌측에 있는 봉급생활자라든지 자영업자 좌측 분면 사사분면 중에서 좌측에 있는 쪽에서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알고 있어요. 뭔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자가 돼서 우리의 뭐 노후도 중요하고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죠.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하는 시간 곱하기 내 능력치에 의해서 모든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를 들고 그렇죠. 또 젊고 많이 배우고 유능한 친구들이 또 치고 올라오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 분면이 필요한데 이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동시에 누린다는 건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돈을 쫓으면 시간이 없고 그렇죠. 시간을 좀 쫓으면 돈을 좀 포기해야 되고 항상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른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사업자라든지 투자가는 뭔가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내가 아침에 가서 문을 열고 문을 닫아야 되면은 사실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큰 거죠. 제가 매일 문을 닫고 열어야 되는데 어디 미국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한 달 만에 갔다 왔더니 가게가 없어졌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없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죠.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겠지만 어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참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돈 잘 벌어. 근데 너무 그쪽에 몰두하고 사회적 일을 하다 보면 또 가정이 소홀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열심히 또 남편이 가정지고 뭔가 그러고 싶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또 항상 왔다 갔다리 그 중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항상 크기도 중요합니다. 얼마 버는지 우리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다른 일들을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메이 사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시간도 여유롭게, 그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또 친구들도 또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메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포기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왜? 제가 20대 때부터 술을 마셨으니까 10대 때부터 마셨습니다만, 네. 친구들에 모여서 맨날 술 마십니다.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30년을 넘게 마셨죠? 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한다고요? 뭐 좋은 거 없냐? 30년간 술을 마시면서 뭐 좋은 거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 좋은 거는 없는 걸로 판명 났어요. 왜? 30년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좋은 거 없냐? 같이 하자. 없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60이 넘어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우리의 꿈을 이룰 아메이 수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안 가지시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으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미팅을 참석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열리신 분들로 생각하고요. 정보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아메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인세와 같은 쉐입을 갖고 있다. 성격이 그리고 아메이 본질은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사업을 꿈꾸는데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대표적으로 자본을 투하해야 되고 내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내 들어간 자본만 가지고 사업하기 쉽지 않죠. 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리스크가 없는데 하이 리턴이야.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들었을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리스크가 없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건 사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사업적인 리스크가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한번 옆에 계시면서 여쭤보시면 아메이 시작할 때 얼마 넣고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의 주변에 보시면 하다가 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냥 오늘 강의를 듣고 해야지 했다가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귀찮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분식집을 차려도 정말 임대료니 뭐니 사람을 써야 되고 그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고 그런 돈들이 들어가면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일을 하죠. 그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 사업도 만약에 그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시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왼쪽에는 아이템이죠. 사업이 사실은 큰 사업일수록 우리가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템을 선정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렇죠? 대개의 아이템은 대자본들이 다 독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후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최고의 명품, 생필품의 명품의 이 제품을 그냥
우리 사업을 해볼까요? 하는 사람들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저 역시도 그 이상한데 왜 이상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네 아메이라는 회사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메이라는 회사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의심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 의심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제품인데 왜 직접 자기들끼리 유통 안 하고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유통을 하게끔 광고 유통을 하게끔 막 하지? 그다음에 리스크도 없어. 어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제품을 내가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판권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모든 사람한테 제공하잖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노하우죠.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보통 뭐라 그럽니까? 사업은 해서 깨져보고 돈을 잃어보면서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이상해. 좀 해보겠다고 손들면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뭐 어서 오세요 뭐 가르쳐주. 이상해. 왜 날 가르쳐주려 그러지? 아 이상한 게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사업이 가능한 실제 사업이 아메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회사가 만약에 생긴 지 1년, 2년밖에 안 된 회사라면 전 계속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김 지사장이 얘기한 뉴트리아트는 1934년도부터 생긴 회사고 아메이는 1959년부터 생겨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업력만 보더라도 어떤 그 검증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아메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적 특성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죠. 그렇게 제품이 좋아? 그럼 면세점, 백화점 이런 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창업자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소비자가 써보고 소비자가 진짜 이 제품이 좋다 고정 광고할 수 있다면 그 최고의 유통 아닌가?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 있는 광고비라든지 유통비를 다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창업자들이 그 철학을 실현한 거죠. 아메이를 통해서. 그래서 평범한 소비자가 써봤더니 너무 좋네. 한번 써봐. 이렇게 최고의 광고는 구정 광고 아니겠습니까? 구정 광고를 통해서 그냥 난 소비자에 불과했는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메이를 유통회사라고 생각해요. 유통회사는 건 뭡니까? 어떤 회사의 제품을 소싱해서 가져다가 내가 중간 단계에서 판매자 채널한테 넘겨서 그 이득을 보는 게 유통회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단계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비스무리하게 다 섞여 있잖아요. 표방하는 회사들 중에 대부분이 물건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메이는 직접 생필품을 만드는데 이 회사는 독특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의 구정 광고를 통해서 유통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광고의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으면 구정 광고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아주 형편없으면 구정 광고가 일어나요. 근데 어중뛰면 구정 광고가 잘 안 일어나.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어디 식당 가서 뭐 무슨 예를 들까요? 뭐 삼겹살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최고야. 서비스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그 사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구정 광고를 하죠. 거기 꼭 가봐.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죠. 반대로 정말 더러워 절대 가지 마. 우리 또 그런 구정 광고 하거든요. 서비스 형편없어 하거든요. 근데 어중뛰어 그냥 먹을만 해는 광고 안 해.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제품에 굉장히 퀄리티를 높이는 전략을 취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아메이 회원가입해서 물건을 쓰게 되면 한번 아메이 제품을 바꿔 써보자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에서 왜 말씀드렸죠? 생필품이거든요. 남녀노소 어차피 다 써야 되고 전쟁에 나도 써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전쟁 나도 화장하시고 세수하시고 다 하실 거잖아요. 화장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거잖아요. 이빨 닦고. 예.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아메이를 명품수로 제품을 만들 테니까 한번 브랜드 체인지에서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앱이라든지 또 오프라인 매장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메이는 각각의 소비자가 제품을 썼기 때문에 쓴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제품이 구매가 됐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캐시백을 돌려드리죠.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들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그 포인트 캐시백이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준다는 걸 이해를 못했지만 요즘은 뭐 포인트 없으면 오히려 어디 가까운 빵집이나 커피숍도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너무 일상화됐어. 항상 아메이는 뭔가 선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을 해주는데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죠. 자 그러면 저는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썼을 뿐인데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을 받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무슨 예를 들까요? 예를 들 건 되게 많은데 깨끗한 예를 들까요? 좀 더러운 예를 들까요?
더러운 얘기 알겠습니다. 예. 반응이 더러워야 자극적이니까. 예.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제가 장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딱 봐도 술을 좋아하게 생겼죠. 예.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잘 안 마시는데 예전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술만 먹으면 이게 다음 날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할 때 신호가 와. 무슨 신호일까요? 속이 안 좋아서 신호가 와. 그러면 이게 이제 집에서 이제 회사까지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면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신호가 가면 이건 거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이거는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무조건 화장실을 찾아야 돼. 그 정도로 장이 안 좋았어요. 거의 뭐 이제 과민성만 이거 끝판왕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경험이니까 뭐 이스티비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제가 사업 초기니까 얼마나 열심히 먹었겠어요. 열심히 뭐 제품을 막 꼼꼼히 따져가면서 먹잖아요. 진짜 좋아 이래가면서 먹었는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이라는 게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지 않아요. 이 꾸준하게 영양소를 넣어서 더블 X라든지 종합 비타민도 먹고 장에 관련해서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휴지를 갖고 다니는 애가 2명 있었어요. 저랑 제 친구 한 걔는 휴지 있으면 항상 있어. 저랑 제 친구는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3년이 지났나 제 주머니에 휴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틱하게 장이 좋아진 거죠. 신호 예측이 되니까 휴지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제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 휴지가 없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꾸준하게 비타민을 먹어서 제가 그런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 아메이 제품에 감동이 있어. 그럼 제가 구정 광고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주변에 뭐 3명이건 4명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넣어놓은 거니까요. 저는 구정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안내해서 무슨 이득을 발생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써봤더니 먹어봤더니 발라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 구정 광고를 하게 돼. 저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 TV나 잡지 광고보다 지인의 광고를 더 선호하잖아요. 구정 광고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뭡니까? 아메이에 가입해서 물건을 쓰는 거예요. 저한테 물건을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은. 그냥 각각 또 아메이 회원 가입해서 물건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의 구정 광고로 인해서 제품을 썼고 저는 구정 광고를 했다고 또 보너스가 또 발생되고요. 이분들은 아까 저처럼 그냥 각각 소비한 거에 대한 캐시백이 주어지겠죠. 재밌는 거는 또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이스티비라든지 더블 X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치약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치약에 대한 또 감동도 되게 많죠. 사실 감동이 너무 많아 아메이는.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데 아까 키성장도 있을 거고요. 키성장 때 우리 애가 막 얼굴 혈색도 달라지고 막 애가 크는 게 느껴져. 그러면 엄마들이 막 얘기를 한다고요. 자발적인 구정거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 오른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저와는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제는. 처음에 몇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지인들이기 때문에 저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품이 확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단 조건이 있겠죠.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그걸 알려줬을 때 이제 그런 확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은 구정 광고를 했을 것이고 저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뭘 한 거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야 먹어봤는데 좋아. 물론 이것만으로도 돼. 그것만으로 확산이 일어나지만 먹었는데 좋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걸 먹어줬고 아까 우리 좀 전에 뉴트리아트 강의를 들으셨지만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야 이게 칼슘만 먹으면 키가 크는 줄 알았더니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정보를 주시면 그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해서 애가 키가 크고 이런 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컨설팅이죠. 물론 지금 제품 전달에 대한 컨설팅만 했지만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도 저는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자,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3가지. 제가 쓴 제품에 대한 포인트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게 있고 또 제가 구정난 걸 통해서 다른 분이 쓴 거에 대한 포인트가 발생되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받는 수입이 생기는데 가장 큰 수입은 컨설팅에 의한 수입이 가장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보 전달하고 나 그냥 사서 쓰기 귀찮아서 사다 줘봐. 그러면 갖다 주고 돈 받는 거 보니까 이거 물건 주고받고 파는 거네. 그 모습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메이는 팔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이건 수익구조 시간 월요일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주제를 정해서 강의가 또 있는데요. 혹시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구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게 팔아도 되는 일이 아니구나 금방 아실 수 있거든요. 정보를 전달해서 일어나기 일이기 때문에 컨설팅 수입이 가장 많다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메이에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당연히 소비를 하니까 최고의 명품 같은 제품을 정말 합리적 가격에 소비를 하니까 캐시백을 받고 편하게 택배 받으시고
100% 만족 보증을 해주고 또 사업으로의 기회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00% 만족 보증이 되게 놀라운 제도인데 그냥 쓰던 물건을 바르고 뭐 먹고 뭐 닦고 뭐 수많은 뭐 생필품들이 않습니까? 그런 생필품을 쓰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단순 변심.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까요? 그냥 뭐 우리 공성적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제품의 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치약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색깔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제품의 질은 하자가 전혀 없어. 하자가 없는데도 주관적인 만족을 해주겠다는 아멘.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3개월에 가져가시면 다 반품을 받아줍니다. 쓴 거 받아주나요? 받아줍니다. 이상한 회사예요. 제품을 쓰고 만져보고 발라보고 찍어보고 먹어보고 다 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다 보증해 준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네트워크라고 봅시다. 저 나팔 불고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인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준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착한 사람이 사줬는데 그냥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불편하잖아. 내가 반품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반품이 자유롭다는 거는 이 네트워크 안에 그 누구도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정보를 줬지만 서서 구매해봤지만 구매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래도 모든 게 현금으로 다 반품이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 누구도 제품 유통에 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따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반품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품의 그만큼의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회사는 아메이는 생필품을 제공하는 회사고 나는 내가 유통과 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거고 내 신한테 알렸을 뿐이에요. 지인은 제품이 좋으니까 또 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 많이 본 그림 같지 않나요? 자, 아메이 애용자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가로치고 인셋으로 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 몇 명한테 제품이 좋아서 전달했지만 그분들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혹은 제품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 이 사업이 괜찮은 거라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럼 사업을 하시면서 제품을 경험하시는 분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한두 분, 두세 분 내가 아는 지인들을 넘어서게 되면 그분의 옆집 분 혹은 그분의 언니,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 천지가 되거든요. 어느 시점이냐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모이는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고 사랑하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나 그냥 자기야 우울한데 저기 미국 좀 갔다 올게 3개월만 갔어요. 그랬더니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영석이 미국 갔대. 물건 쓰지 말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제품을 세일즈하는 일이면 세일즈하는 당사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출이 제로가 되면서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메이 수입은 네트워크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애용자를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경험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플랜을 이해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아메이 제품 쓰면 캐시백도 되고 제품도 너무 좋고가 공부화된 소비자들이 확산되다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실 이것이 인세 수익 같은 성격을 띈다는 거죠. 제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가 이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 숫자는 좀 불안하죠. 몇 명 안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정말 제 네트워크만 해도 제가 직접 잘 아는 분들 몇 분 안 되거든요. 정말 모르는 분 그냥 소개로 지금 가입되는 수많은 분들 모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에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인세어 같은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 5명 있어 우리가 네트워크에. 그러면 인세랑은 좀 거리가 멀 수 있죠. 그때는 아직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단계니까. 자,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될수록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을 잘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또 월요일날 강의에 사업에 대한 하우투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그림은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중간에 있는 뭐 이런 회사랑 비슷하고요. 뭐 배달의 민족 사실 비슷한 것 같죠 그림이. 그림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 개인이 해서 내가 한 지점 대리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아메이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사실 아메이가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자, 대충의 이제 아메이에 대해 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템이죠. 아까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릴 때
아이템의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내가 진짜 취급하는 제품이 최고야? 예를 들어서 뉴트리라이트 아까 우리 김지 사장이 막 강의를 했지만 키 성장 우리 뭐 아미노가 100이고 뉴트리라이트 프로틴 막 이랬는데 전 세계 순위 236위 이러면 좀 이렇게 권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웬만한 아메이 제품은 거의 글로벌 뭐 1등, 뭐 최선 5등 막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템을 왜 그냥 주는지 모르겠죠? 그건 이제 철학에 대해서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뉴트리라이트 세계 판매 1위죠. 비타민 중에서 뭐 1위고 뭐 많습니다. 뭐 오메가 3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광고 모델이 우리가 제가 장동건이 아니고 아까 김 지사장이 고소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진짜 안 좋은 제품을 장동건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관심 갖겠지만 저 장동건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걸 좋다고 해야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깐깐하게 검증하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뉴트리아트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자체 유기농 농장이 있죠. 뭐 유기농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유기농은 유기농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사업 초기에 굉장히 놀랬던 거죠. 땅을 지렁이가 파고 그래서 이건 좀 진짜 이상한 회사다. 왜 땅을 지렁이가 팔까? 트랙터가 파야 되는데 뭐 그랬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친환경 유기농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영향이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티스트리아도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필수품이죠. 네, 화장품 필수품 맞죠? 네, 필수품입니다. 최고의 제품. 왜냐하면 그 원료에서 만든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 못 해드리는데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장품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된다? 반품하면 된다. 하지만 반품할 일이 없다. 왜?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아티스트릭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또 스폰서죠. 그다음에 뭐 퍼스널 케어에서 우리가 뭐 치약이라든지 우리 몸을 닦고 샴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꼭 써보시고요. 이 각각의 제품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제품에 관련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 소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생필품 650가지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이 홈이라 그래서 뭐 세제, 아메이 세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것도 이제 세제가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싸게 또 많이 이건 고농축이기 때문에 막 어떤 제품 같은 건 100대 1 시석이면 100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 비용도 절약되고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세제 하나만 해도 한번 얼마 하지 않으니까 아마 아메이 세제로 한번 바꿔 써보시면 또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아까 우리 김 지사장이 강의했지만 어떤 물을 먹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미네랄이 살아있는 이것도 세계 판매 가정용 판매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공기 중요하죠. 물 공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도 세계 판매 1위. 그다음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청정기 너무 좋아 그랬더니 세계 판매 253위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세계 판매 1위. 그냥 우리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일이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해야 될 때 있어요. 일반 사업을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나의 그 자아와 충돌하지만 우린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썼더니 우연히 좋은 제품이고 세계 판매 1위고 웬만한 제품 다 그래. 너무 좋은 제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쉽게 일어나고 애용자 네트워크가 크게 발전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회사도 좀 알아봐야겠죠. 제품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회사가 며칠 있다 사라졌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회사는 뭐 지금 원래 제이와 리치라고 창업자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자제분들이 물려받았다가 이제 지금 전면 경영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부자가 뭐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취임했고 아무나 하진 않겠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한 번도 철수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뭐 처음에 투입돼 가지고 시작할 때는 그 수입이 안 나거나 뭐 적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메이는 철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같은 사업자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뭐 계열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가볍게 회사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연구소에 관련된 연구 지금도 뭐 1000개가 넘는 특허, 그다음에 특허를 또 출원하고 있는 부분들 세계 75개의 또 학교라든지 산학 연구라든지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R&D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제품들이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겠죠. 자, 이제 돈 얘기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돈이 돼야 되죠. 사업 아까 처음에 제가 왜 장표를 많이 보여드렸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고 있고
때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고 뭔가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려운데 항상 뭔가 안전한 우리가 수입에 대한 그 뭐랄까 수입선의 다변화랄까요? 내 직장 생활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 우리가 인세아 같은 수입에 대한 아메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의 채널이 많으면 좋은 거죠. 안정적이면 좋은 거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게 와닿죠. 그래서 그런 성격의 수입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가의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수익의 원천을 보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00원짜리 물건을 니네 2,000원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중간에서만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이해하면 하고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유통을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유통은 생산 볼펜 뭐 1,0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볼펜. 그러면 1,000원짜리 있으면 소비자한테 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유통 단계가 거치죠. 생산 원가는 200원도 안 돼요. 사실은 무슨 200원이나 하겠습니까 볼펜이. 근데 그냥 편의상 볼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공산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생산자 원가와 이득을 뭐 다 쳐서 이윤을 쳐서 200원에 만들면 중간에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방구 가서 문방구 아저씨한테 1,000원짜리 볼펜을 하면서 아저씨 얼마 낸겨 먹어요?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유통의 그 역할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에는 자동차가 보급된 시기 1960년대 초반,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창동 이마트를 시작으로 해서 대형 할인점이 생깁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 그래서 생산자한테까지 소비자까지 오는데 우리는 차를 끌고 쇼핑한다고 하면서 마트 가서 열심히 막 쇼핑을 했죠. 199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점 광고는 합니다. 근데 700원으로 싸게 줘. 대신에 좀 단점은 많이 가져가야 돼. 번들로 사야 돼. 그렇죠? 자, 생산자한테 소비자까지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발달돼요. 요즘은 옷 같은 것도 다 이제 신발 같은 것도 다 인터넷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심지어 핸드폰도 인터넷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700원으로 똑같이 할인되고 하는데 뭐예요? 이건 편하게 택배를 해주는 거죠. 유통이 변한 거예요. 유통이 변해오는데 아메이가 왜 사람들이 아메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유통 아니야?라고 왜 오해를 하느냐? 중간에 있는 대형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생기기도 전인 1959년도예요. 1959년도에서 아메이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잖아요. 회원 소비자까지 제품이 오는데 중간 유통과 광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유통 단계가 지금은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왜? 지금 직접 판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꿀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가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1959년도에 생겼지만 그때는 왜 광고를 안 해? 왜 유통을 일반 유통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원 소비자가 한번 써보시고 구정 광고를 통해서 유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만들어야 돼.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품 원가가 좀 높아. 열심히 R&D 투자하고 제품을 좋게 만들고 회원 소비자한테 그냥 700원에 싸게 주고 캐시백 다 줘도 중간 단계가 빠지니까 돈이 남는 거죠. 다 원래는 광고비 유통으로 다 나가던 돈을 다이렉트 셀링으로 중간에 없애버리니까 지금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 매출의 35%.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 3,500억이겠죠. 1조 2천이면 4,300억 되나요? 그 35%에 해당되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유통의 노력순, 사업의 노력순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업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저 중간에 35%도 빼고 더 싸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발적 우리가 구정 광고를 안 하죠. 그러니까 구정 광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구조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와 유통의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원 소비자 혜택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보너스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은 언제 있다고요? 월요일날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고요. 4주차 강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그중에 간단한 보너스 몇 설명해드릴게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1차 보너스는 이렇게 20만부터 시작해서 20만, 60만 포인트를 달성할 때마다 포인트나 1대 1.6 저 뒷자리 생각 안 나네. 1대 1.61인가요? 67인가? 정확히 기억 안 1.7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지금부터는 20만 포인트만 35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냥 1대1로 놓고 계산할게요. 20만 점은 20만 원이다. 놓고 계산하시면 계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가입을 했고 내가 A와 B를 가입시켰고 S는 스폰서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 옆에 앉아 계시죠? 예, 그분이 스폰서예요. 그러면 항상 궁금해.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을까? 제가 돈을 많이 버나? 나를 데리고 오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통은 이렇게 20만 썼다 하면 가정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밑에는 A와 B는 항상 아메이는 맨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을 보너스를 먼저 계산합니다. 항상 밑에서부터. 그러면 20만 원 썼으니까 3% 6,000원. B도 20만에 3% 6,000원을 캐시백을 해줘요. 자, 10만 썼는데요. 그럼 캐시백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백화점에서 정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 백화점 가면 얼마치 사면 상품권 주고 막 하잖아요. 회사가 정한 룰입니다. 그래서 20만부터 보너스가 발생해. 그러니까 내가 내 번호로 내 회원 번호로 10만, 5만 원은 우리 어머니, 뭐 5만 원은 우리 앞집 사람에 상관없어요. 내 회원 번호로 20만이 포인트 될 때부터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3%에 6,000원, 6,000원씩 받고요. 자, 나는 똑같이 20만 썼다가 가정하는 거죠. 60만이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가 바뀌었어요. 60만은 1차 보너스에서 6%를 돌려줍니다. 36,000원인데 다 갖고 싶은데 항상 하위를 빼줘야 돼요. A와 B를 먼저 계산해 주니까. 그러면 12,000원을 빼주면 나의 보너스는 24,000원. S그룹은 전체를 그룹이라고 하면 80만은 똑같이 6% 캐시백이 48,000원인데 나 이하를 빼줘야 되겠죠. 나 이하를 빼주면 36,000원이니까 빼주면 12,000원. 자, 보너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스폰서가 나보다 보너스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더 보너스가 많죠. 이런 그림 만든 거 아니야? 예,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렇게 안 만들어져.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수입이 역전된 거죠. 자, 왜 그럴까?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48,000원이 어떻게 분배가 됐느냐? 수입이 역전이 된 이유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겁니다. 자, 소비 기여도는 똑같아요. 모두 20만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스폰서는 한 번, 나는 두 번, A와 B는 구정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장 노력을 많이 했죠? 나. 그래서 내 보너스가 많은 거예요. 저는 한 3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나서 정말 동그라미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해보니까 역시 내가 많이 광고하고 많이 가입한 사람들이 보너스가 많아. 내 위에 있다고 이 사람이 보너스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 위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봐. 싫어. 그냥 다단계 같아. 그래서 내가 한국 아메이에 가입할래.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그냥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1단계 마음이잖아. 내 보너스가 바뀌나요? 아니요. 내 네트워크는 내가 만든 네트워크의 크기를 결정되기 때문에 24,000원 동일해. 그 얘기는 내 위에 스폰서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내 보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보통 다단계는 보통 위에서부터 뛰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하다가 수입이 없어서 계속 밑으로 가입시켜 나가는 게 다단계죠. 선착순이고 수입 역전이 어렵고 네트워크 확장이 제한이 됩니다. 자, 우리가 24,000원 벌려고 지금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확산되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 3% 6%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저 9% 정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9%면 120만 포인트. 이제 혼자서 120만 포인트를 쓰긴 힘들겠죠. 구정 광고 좀 일어나는 케이스고요.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데, 자,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세 분 뭐 저 밑에 있는 분들은 더 여러분이 계실 수 있지만 저분 이하로 20만이 되고 내가 9% 120만이 되면 우리가 브론즈 핀을 주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보너스는 발생되죠. 그럼 내가 쓴 거에 대해서는 다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본사에서 이런 또 제품들을 다 이쁘게 이렇게 또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어느 날 이제 400만 포인트 15%입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명을 말씀드려서 4명 5명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자, 3명한테 알리고 그분들이 다 60만 포인트를 같이 모여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15%가 되고 수입이 한 대략 100만 원 정도 발생되죠. 사이드로 100만 원 정도 벌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21%는 내가 나로부터 1,000만. 이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있으면서 각각에 쓰는 사람들이 난 치약 좋아하는 사람 뭐 제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1,000만의 포인트가 되면 21%라고 하고 이때부터 대략 수입 한 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은 실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SP. 그래서 대략 첫 번째 수입은 세 번 수입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3번 하시게 되면 1,000만 네트워크 3번 하면 GP 골드 프로듀서라고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 12번을 꾸준하게 1,000만 에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 수입은 대략 한 250에서 300. 그다음에 1,000만을 연속해서 계속 하시면 대략 보너스 4,500에서 5,500 정도 됩니다. 되게 세후 기준이고요. 보통 이렇게 벌었는데 세금을 뚝 떼고 하면 이렇게 그죠? 아메이는 거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후 기준으로 이 정도 됩니다. 사실 내가 벌면서 이 정도로 과외 수입이 생기는 건 나쁘지 않죠. 이 정도 되면 사업을 크게 하실까요? 난 요것만 하고 그만두실까요?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커집니다. 생각이 커지고 더 큰 또 직급이죠. 핀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 플래티늄 6번 하시게 되면 인증식을 하고 그다음에 상속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메이는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상속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컨설팅하는 게 컨설팅을 통해서
내 성공의 노하우를 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후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막대한 수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동그라미는 1000만을 6번 하는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플래티늄이 됐어. 내가 2조의 플래티늄이 나왔다. 후원했다는 거죠. 열심히 도와드린 거예요. 그럼 이분을 사파이어라는 그럽니다. 물론 이제 개인 그룹 볼륨이랑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두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7, 8천, 뭐 6천짜리 사파이어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중심 수입이 이 정도 되고요. 자, 이분은 가장 더 늦게 시작했는데 사파이어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세조의 플래티넘을 후원하면 8천만에서 1억 2천 정도 되는 에메랄드.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분은 제일 늦게 사업 시작했는데 6명의 플래티넘 후원했어요. 이분을 다이아몬드라고요. 중심 수익이 1억 5천에서 2억 넘는 분도 계시고요. 자, 이 정도면 괜찮죠.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수입이 역전된 겁니다. 나는 다이아몬드인데 내 스폰서는 사파이어예요. 자, 수입이 역전되는 일이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수입의 역전도 일어났지만 윈윈의 사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난 1억 5천에서 2억 맞게 버는데 내 파트너는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아까 플래티늄이 중심 수입이 4,500에서 5,500 이상 되잖아요. 꼭 플래티늄만 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 파트너를 성장시켜서 이분들을 돈을 벌게 해줘야 이분들을 성장시켜야 저도 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윈윈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 혼자 잘나서 막 달려간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이아몬드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림 표로 보여드리는데 아까 6명의 플래티늄이었죠. 8명이 되고 또 깊게도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8명 우리가 레그라고 표현하는데 8팀을 후원하느냐 10팀을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피는 무한정으로 있다는 거. 어디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무한대로 계속 있어. 없으면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파는 거 아니냐 아메이 사업.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분은 아메이 잡지입니다. 네, 승진하신 분 같은 거죠. 핀업하신 분들. 자, 그런데 가운데 사진 흑백이죠. 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핀업하신 거예요. 물건을 파는 일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이분 작고 하셨지만 그 파트너들이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해서 네트워크를 키워서 이분이 핀업하신 그림이니까 파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스킵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아메이 다단계 아닌가요? 너 마이크 잡았네. 저기 한 왕관쯤 되고 나 이제 시작했는데 노란 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회사가 이런 구조죠. 회사 일반 회사가 뭐 대표이사 뭐 임원 뭐 이렇게 회사 이런 구조고 아메이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세계에서 가장 핀이 높으신 분인데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1년의 수입이 한 70억에서 100억 된다는데 뭐 하시나 몰라 그 돈 가지고. 네. 좋겠어 아주 부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분 뭐 근데 보시면 만약에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약에 다단계라면 큰 왕관, 작은 왕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방사성으로 펴지겠죠. 근데 보시면 규칙성이 전혀 없어요 위에서 바라보면. 그죠? 저 늦게 시작하신 분이 왕관도 있고 좀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규칙성 없이 이거는 수입의 역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도 무시하시면 안 되죠. 2억 다 넘는 사람들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의 실제 네트워크입니다. 자, 국제 사업이나 국제 후원도 가능하고요. 자, 여행 사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보여드리고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싱가포르 올해 싱가포르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바뀌었죠. 예, 그래서 치앙마이로 갑니다. 그래서 전 치앙마이에서 계속 마사지 받은 기억밖에 없는데 어쨌든 되게 좋거든요. 예, 태국 왕실 휴양지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A65 아메이 이제 설립된 지 65년이 되면 이제 2년 한 3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 되면은 이제 지중해 또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사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키장 사진인데 이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애랑 갔던 건데 삿포로 사진이고 삿포로는 이번에 내년도 여행지입니다. 리더십 세미나 여행자 삿포로인데요. 저희 몇 번 갔죠? 3번 갔나요? 4번 갔나요? 5번? 4번.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예, 너무 좋아요. 재밌는 여행지가 있고 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때 데리고 갔던 건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같이 스키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이 사진은 왼쪽은 코타키나발루 사진이고 오른쪽은 치앙마이 코끼리는 제가 탔었네요. 항상 호텔에 있는데 근데 왼쪽은 이제 장모님 사진이고 오른쪽은 장인어른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 살아계실 때 여행 많이 모시고 가시라고 제가 넣어드렸고 이건 싱가포르에 갔던 사진 스폰서님도 뵈고 이건 쿠알라룸푸르 이건 브루나이네요. 네, 브루나이 호텔에 수영장 있는 호텔 방이죠. 방인데 수영장이 있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다 금으로 되어 있는 브루나이
또 이런 데도 가고. 그러니까 하와이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더우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텔에서만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하와이인데 호텔 방밖에 없죠. 네, 호텔에서 밖으로 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입니다. 액티비티 굉장히 많아요. 하셔도 돼. 근데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예, 그런 여행을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바이, 예, 두바이 사막 갔던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카카오톡에 프사로 썼는데 친구들이 어디 공사판이냐, 공사판 아니다, 이거 두바이다 했더니 친구들이 안 믿었던 네, 그 사진입니다. 예, 두바이 사진도 있고요. 두바이도 한 3번 갔었나요? 4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네. 그럼 발리, 이제 발리 갔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우리 또 크루즈 한번 탔었습니다. 우리 원래 오키나와하고 원래 어디였죠? 상하이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텐진하고 상하이만 갔다 왔는데 이런 또 배를 태우는 또 그거는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이건 어디였더라? 다낭.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베트남 옷을 줘가지고 또 갈아입고. 이건 호주. 네, 호주도 여러 번 갔죠. 호주, 뭐 뉴질랜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오른쪽 보시면 보통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오페라를 본다는 거. 예, 좀 그러기 좀 다르죠. 네. 그다음에 이건 뉴질랜드 갔었던 때 사진이네요. 뭐 헬리콥터 같은 건 맨날 타요. 가면 헬리콥터, 뭐 요트, 뭐 보트, 뭐 경비행기 이런 거 맨날 탑니다. 그래서 타는 거 무섭다 그러면 저처럼 호텔에 계시면 되고요. 타는 거 좋다 그러면 타시면 됩니다. 이런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드니에서 찍은 건데 이건 제가 호텔 방에서 찍은 거예요. 뭐냐면 괜찮은 호텔에 머문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예, 뷰가 죽이죠. 네, 이런 호텔에서 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0만 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잡으로 많이 합니다. 투잡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메이만 하겠다. 뭐 자기가 자기 수입에 뭐 2배, 3배 되면 뭐 말릴 이유가 없겠죠.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투잡으로 많이 시작하신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제가 이제 짤막하게 쭉 보여드렸는데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장표를 보여드렸지만 우리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열심히 다 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뭐 내가 또 건강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항상 벌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뭔가의 수입에 대한 다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입의 다변화가 같은 성격의 수입. 다시 말해서 내가 3가지, 4가지, 3잡, 4잡, 5잡이어도 똑같은 노동적인 집약적인 근로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사실은 어떤 중요한 변수, 내 몸이 어떤 그 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다 수입은 0에 수렴하잖아요. 근데 뭔가 성격이 다른 지금부터 뭔가 인셋 타입의 수입을 한번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요한 포인트 안에는 아메이 사업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뿐만이 아니라 노후도 올 미래지만 당장의 현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또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까 여행 사진을 그래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나와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하면서 우리 같이 부자 되는 같이 친구가 되면서 같이 부자가 되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치로운 부분이나 우리 경제적 부분이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나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메이 사업을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계속되는 강사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제 자신들이 보는 포인트에서 아메이 사업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미팅이 진행되니까요.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비전을 보시고 함께 사업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